큰 타이틀은 받는데 이 복지재단의 그 업무 계획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그 시장님께서 그 연구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업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한 8번 친구가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기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떤 반영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고 와 닿지만 이 연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봐도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나 이 연구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저로 연구진은 3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연구진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 그 지도층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나 연구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모든 걸 갖다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이 복지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각 부서별로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연구를 고려해가지고 올해 말씀해 주셨던 내용 반영해가지고 공동체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연구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딱딱한 그런 서술형 글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요서처럼 작업이 진행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그 팽성 그 운영위원회 때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복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복지 혜택을 각 그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고 또 사각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부지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했으면은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노인이면 노인에 대해서 또 이제 노인들이 이 복지관을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센터가 지금 북부로 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그게 팽성에 있다가 북부로 갔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그 팽성 쪽에 이제 많은 미군들이 이주를 할 거고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팽성 쪽으로 주거를 이루고 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북부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지 않겠어요? 이제 센터가 아무래도 팽성 쪽 인구가 저희가 봤을 때 당장은 그렇지만 그랬는데 네. 일리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북부권이 인구가 밀집돼 있고 많은 분이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서부 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남부 또 우리 팽성 또 여기 북부복지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그런 교육을 아까도 이제 우리 권영환님이 지금 계신데 또 집에 있는 분은 직접 방문해서 뭐 왜 그분들이 버스 노선 잘 모르고 뭐 이러니까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의원님. 뭐냐면 주한미군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다문화. 미군들 아닌 사람들을 제가 이제 다문화라고 합니다. 근데요, 네. 미군들이 각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루어져 있기 네. 때문에 그 각 나라 출신들이 많아요, 사실. 네. 뭐 근데 그거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다문화 센터보다는 지금 평택시에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국제교류제다. 국제교류제다. 그걸 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교류재단과 다문화 센터하고 그 성질은 좀 달라요. 지금 네, 많이 다르죠. 예, 예.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청북 같은 데는 개별 기업체가 평택시에서 제일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밤만 되면은요 예.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괜히 이제 이게 캄캄하고 도시도 아니지 이제 캄캄한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그냥 여러 색깔의 인종들이 막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데는 무섭다는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잖아. 다문화 그런 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말을 가르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평택시 여러 가지 그 개발로 인해서 또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접근성이 멀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무 시간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글을 배우고 싶다. 이 먼데 나올 수 없거든요. 교통도 힘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찾아가는 우리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방문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럼 장소는 어디 무슨 뭐 읍사무소에 어디를 빌릴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복지재단이 평택시 전체에 정말 브레인이 복지에 대한 어떤 그 브레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주도하에 지금 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그 법인에 의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 복지재단 복지도 많잖아요. 지금 장애 기관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 복지재단에서 다 한눈에 직접 관여는 안 하더라도 그런 어떤 틀은 다 나와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상호 협력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어떤 우리가 그 복지의 어떤 허점이 생기지 않고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주 명심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장이 오신 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뭐 지역사회에 사실 잘 파악도 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시의회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저희 기획연구실 연구위원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아마 그 성과가 2년, 3년, 5년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안중국 문예관 거기서 찾아가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거보다도 읍면동 이제 복지 허브화라는 걸 저희가 7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허락하는 법인에서 정말 읍면동까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여튼 정책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네, 복지 체계를 철저하게 다 분야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다리 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런 법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요 저희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복지대단만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재단하고 막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지 저희 의원들이 그런 데는 진짜 완전히 전무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실상을 갖다가 참 알기가 힘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뭔가를 반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셔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제시해주고 그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다문화 가족이 한 3,200 돼요. 근데 우리 등록 인구는 1,300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미군들이 오니까 다문화에 미군도 포함시켜서 그런 확대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정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교육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 있는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 그렇게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또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호승 산단이 있는 데나 네. 청북 같은 데는 청북에 그 산단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문화는 평택시 전체를 어우르니까 먼 훗날은 중간 센터, 고덕 그 센터 정도로 시청하고 옮길 때도 그런 데 옮겼으면 센터가 듣고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거점 이렇게 교육기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신경을 좀 잘 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련 서울의원님. 네, 그동안의 복지재단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올 연초에 신년하례식을 이제 우리 복지재단하고 다른 민관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복지재단에서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을 비롯한 사무처장님 또 연구실장님 우리 복지재단 사무처의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평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실제적으로다가 현장을 가서 인터뷰라든가 조사를 하고 어떤 연구 과제물을 내놓기 위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 이제 전에는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위탁이라든가 시설의 위탁 관리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체계가 잡혀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연구실장만 자꾸 띄우니까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진짜 묵묵히 어르신들을 잘 보필해주는 게 맞고요. 진짜 고맙고요. 저도 사회복지 파트에서 와서 보니까 열악하고 이제 제 자녀가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난 말리고 싶어요. 급여가 적고요. 공무원 되기가 제일 선호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시설. 아까 요양시설 제일 가기 싫어했는데 복지사들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감사드리고 이거 업무 보고도 일부러 그전에는 사고 쳤고만 하다 보니까 맨날 은어 맞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펼쳐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칭찬 아직 안 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설에서는 현장에서 진짜 가장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어려우신 부분들 많은데 묵묵히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그분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지도 감독도 해주셔야 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서현옥 의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재단이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고 채자를 낸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사실 당연히 이사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봐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섰죠. 그런 낭비는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가 취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저희 재단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재단의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장 투명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영화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 복지를 사회복지법인에 돈을 다 줘요, 국가에서. 근데 그들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만 이렇게 체크받는데 저희 시설은 우선 재단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의회에 나와야 되니까, 세 번째 공무원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금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 저희 복지재단 산하시설 아닌가. 그래서 그 시설장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그 예산 중에서 한 뭐 40%는 지급받고 나머지 50, 60%는 후원금에 자원봉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저는 가급적이면 하여튼 과자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칼만 한 등 당도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설장들은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요. 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복지가 이 나라의 어떤 그 정치 화두가 될 텐데,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도시 평택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은 사실은 많지 않다. 왜? 이게 지급하는 예산이 많은 거지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예로 저희 그 팽성 복지타운에 그 앞에 그 날이 춥잖아요. 그러면 황만히 춥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아침부터 와서 함께 드시려고 하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 그 우리 센터장 관장이 교회 가서 부탁을 해갖고 난로를 피는 거예요. 그런 기금 받아. 그 정도로 아직도 열악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보시면 복지하는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고 있고, 특히 저희 복지재단 식구들은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거보다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칭찬 많이 해주는 걸 지켜봐 볼 건데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별로 없다고. 근데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른 시선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에서 보는 시선은 또 사실은 소통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복지재단의 예산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예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시선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복지재단이 예산이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당연히 보는 시선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전 충분히 합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소통하시고 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설에서도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복지재단에서 우리 정말 평택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한욱 부위원장님. 예. 제가 작년에 그 연구 성과 보고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이 연구 과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좀 올해는 이제 4개만 할 건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혜영 위원장님하고 박한혜 위원님 그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2시간짜리를 가지고 6개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하고 억울한 면도 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6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성과보고를 하면 내실이 기해지지가 않는다. 요거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됐던 6개가 됐던 시차를 두고 하던 내실 있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했을 거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평택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 그래서 이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관한 연구도 이제 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쪽에 방문을 해서 거기 그 복지위원,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간담회 뭐 이런 방식을 통한 인터뷰를 통한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아까도 이제 그 결과 보고에 대한 교육의 수요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앞으로 가능하면 연구 성과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도 더 업무로 이렇게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과제를 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나 뭐 이럴 때 요청을 하나요? 협의해줘. 우리가 아까도 지금 보도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개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우리가 스크린하고요, 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받고 현장에서 필요성 느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책자를 접어서도 책을 잘 안 읽어요. 지금 생각한 건데 요약본을 만들어서 몇 장짜리를 해서 우리가 욕구가 뭔지 어떤 개선점이 뭔지 요약본을 한번 만들어서 좀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백산아파트 유관나눔터 이게 개원할 때 같이 이제 행사장에 가고 하니까 그 뒤에도 계속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설장님들도 오셨는데 가능하면 그 시설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초청장이나 안내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도 좀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대장 수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잠시 정회하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